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우리는 또 한 번의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둘러싼 정황은 분명 이상합니다. 모든 것은 몇 줄의 예언에서 시작됐습니다. 위로부터 무너지고 아래로부터 다시 일어난다. 하늘은 닫히고 땅은 열린다. 처음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그 문장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성 정치의 몰락, 민심의 이탈, 믿어왔던 경제 시스템의 균열,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인물의 부상. 그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던 걸까요? 이 영상은 보우스님의 예언을 중심으로 2025년 대선이라는 현실의 그림자를 추적합니다. 예언은 말합니다. 선택받는 자는 위에서 오지 않는다. 그는 아래에서 솟아오른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단 한 사람을 지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를 예언의 조각들로부터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언이 암시하는 그 인물의 실루엣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는 누구이며 왜 지금이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를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 보우스님의 예언 분석 5개의 구절, 하나의 흐름. 첫 번째 단서, 위로부터 무너지고 아래로부터 다시 일어난다. 이 문장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은 기성 정치권 전반의 신뢰 상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은 물론 야당마저도 대중의 피로감과 불신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정치적 권위는 더 이상 위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국민은 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래에서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언은 말합니다. 차기 지도자는 전통적인 정치 엘리트가 아닐 것입니다. 그는 민중의 바닥에서 솟구칩니다. 정치인이 아닌 시민으로서 존재감을 쌓아온 인물일 수 있습니다. 혹은 전혀 정치와 무관한 분야에서 국민적 열망을 등에 업고 등장하는 예외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혁명이 아닙니다. 기존 질서가 스스로 무너진 뒤 그 공백을 메우는 피연의 움직임입니다. 두 번째 단서, 하늘은 닫히고 땅은 열린다. 하늘은 전통적 권위와 제도입니다. 그 하늘이 지금 금이 가고 있습니다. 법 위의 특권, 무너진 공정, 자정 능력을 잃은 제도권, 그리고 동시에 땅이 열립니다. 국민들이 대안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관심 없던 이들이 정치, 경제, 사회 구조에 직접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섭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이 열린 땅 위에서 태어납니다. 제도의 울타리 넘어 새로운 사상과 비전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는 법과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함을 지적하고 초월하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이 단서는 단순히 인물의 성격이 아닌 그가 세상과 맺는 방식, 즉 새로운 리더십의 문법을 암시합니다. 세 번째 단서, 황금이 검게 변하고 사람들은 땅을 버린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인 구절이 아닙니다. 예언은 현실을 정직하게 반영합니다.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흔들리는 금융 시스템, 자산 가치의 불확실성은 전통적 부의 상징의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땅이나 금을 믿지 않습니다. 투자 대신 생존을 고민합니다. 이 혼란 속에서 대중은 기존의 부를 찬양하는 지도자가 아닌 그 부의 허상을 꿰뚫는 이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차기 지도자는 단지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절망의 시기를 이해하고 대중과 함께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경제적 혼돈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념을 넘어선 설계자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단서, 세상의 중심이 동쪽으로 옮겨진다. 이 단서가 가진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단지 지리적 중심의 이동이 아닌 사상과 문화의 중심축이 이동하는 징조입니다. 이는 한반도,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이끌 정신적 리더십을 맡게 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차기 지도자는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세계 무대에 던지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동양적 가치, 민중 중심의 리더십, 그리고 치유와 통합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문명, 전환기의 메시지 전달자. 다섯 번째 단서, 민중의 소리는 단순한 저항을 넘어서 대안의 시작이다. 이제 거리의 외침은 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요구입니다. 단순한 비판을 넘어 지금 말고 다른 방식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대는 강압적 리더가 아닌 경청할 수 있는 리더를 요구합니다. 위협보다 설득, 명령보다 공감, 시민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리더십이 부상합니다. 그는 군림하지 않고 함께 걷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대중은 이제 위대한 카리스마가 아니라 깊은 공감력에 반응합니다. 둘, 예언이 말하는 선택받는 자의 실루엣. 그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우리는 아직
한 사람의 이름을 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언은 인물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의 형태를 암시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의 성격, 배경, 그리고 등장 방식. 지금부터 우리는 그 퍼즐을 하나씩 맞춰봅니다. 1. 출신, 배경, 기득권, 너머에서 올라오는 자. 그는 정치 명문가도 기성 언론이 띄운 스타도 아닙니다.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쌓여온 무게를 가진 사람. 예언이 말하는 아래로부터 일어난다는 이 문장은 단순한 계급 전복이 아니라 공감의 바닥에서 출발한 지도자라는 상징입니다. 그는 정당의 비호보다 대중의 신뢰로 존재감을 형성합니다. 그가 가진 영향력은 조직이 아니라 신뢰와 진정성에서 비롯됩니다. 이 의외성 준비된 정치인이 아닌 시대가 부른 인물. 그는 오래 준비한 후보가 아닙니다. 그의 등장은 계획이 아닌 반응입니다. 시스템이 만든 결과물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대중이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대답. 예언이 암시한 하늘이 닫히고 땅이 열린다는 메시지는 기성 체계가 비틀린 자리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인물이 솟구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는 과학자일 수도, 문화예술계의 목소리일 수도, 혹은 풀뿌리 시민운동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사람, 그러나 정치의 정중앙에 서게 될 사람. 삶의 핵심, 가치, 진실성과 도덕성. 예언은 말합니다. 무기를 들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자가 중심에 설 것이라고. 그가 가진 힘은 공격력이 아니라 정직함과 내면의 일관성입니다. 그는 말보다 먼저 행동했고 선언보다 먼저 실천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의 정치 언어는 피로를 줍니다. 그는 그 언어를 버린 자입니다. 거창한 전략이 아닌 분명한 삶의 태도로 지지를 얻습니다. 4. 리더십 스타일, 통합과 치유. 이 시대는 이제 갈라진 공동체를 꿰맬 수 있는 치유형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예언은 말합니다. 민중의 소리는 대안을 요구한다. 그는 단순한 반대자가 아니라 실제 가능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습니다. 강압이 아닌 설득, 고립이 아닌 연대를 택할 수 있는 사람. 그는 갈등을 이기려 하지 않고 갈등을 초월하려는 자일 수 있습니다. 5. 국가의 상징에서 문명의 메시지로. 마지막으로 그는 단지 한 나라의 대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언은 말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동쪽으로 옮겨진다. 그는 단지 행정적 지도자가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실험의 정수를 상징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철학은 세계가 주목하는 새 리더십의 방향일 수 있습니다. 실용성과 감성, 혁신성과 전통을 함께 품은 인물. 우리는 그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등장할 때 그를 알아보는 대중의 감각은 이미 깨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선출되는 인물이 아니라 발견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한 선거의 산물이 아니라 시대의 무의식이 선택한 응답일지 모릅니다. 예언과 현실의 충돌 지점. 이 모든 것은 우연일까? 예언은 공상에 불과한가?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현실이 그 문장들과 기이하게 맞물리는 걸까? 2025년 6월 3일을 앞두고 대한민국에는 몇 가지 이상한 징후들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과학, 사회, 민심의 흐름 속에서 예언의 문장이 실체를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1. 천문현상, 하늘에서 온 징조. 2025년 6월 초 목성과 금성이 동방에서 가까워지는 특별한 천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주의 움직임일 뿐일까요? 고대부터 인류는 행성의 배열과 움직임을 권력의 변동, 왕의 탄생과 연결지어 해석해왔습니다. 특히 목성과 금성이 나란히 뜨는 시기는 이상적인 통치자, 새로운 질서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시점에 대한민국은 지도자를 선택합니다. 하늘은 단지 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기이한 자연현상, 백두산의 구름. 2025년 4월 백두산에서 관측된 특이한 구름은 단순한 기상현상일 수 있지만 이러한 자연의 장면이 한반도의 정기 변화로 해석되는 경우는 한국 예언 전통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백두산은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민족의 영산으로 불리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어떤 식으로든 언급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단순한 기후적 우연을 넘어 집단 무의식 속 불안을 시각화하는 상징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3. 사회적 분위기 허물어지는 신뢰, 떠오르는 대안. 2024년 하반기부터 기성 정치권은 연이어 윤리 문제와 정책 혼란으로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전까지 주목받지 않던 시민단체, 독립 언론, 과학기술계,
청년 네트워크가 조용히 대안적 담론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은 말합니다. 황금이 검게 변하고 사람들은 땅을 버린다. 이는 단지 경제 위기의 은유가 아닙니다. 기존 질서가 내세운 가치 권력, 자본, 땅이 대중의 눈에 무의미해지는 흐름을 설명합니다. 그 공백은 반드시 새로운 무언가로 채워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비워진 중심을 향해 대중의 감정이 모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사집단 심리의 변화 분노에서 방향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한민국은 집단적 피로와 정서적 단절을 반복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 분노는 이제 파괴적인 폭발이 아니라 어딘가를 향한 질문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불만이 아닙니다. 어떤 인물을 향한 집단 무의식적 호출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언은 경고합니다. 민중의 소리는 저항이 아니라 대안의 시작이다. 우리는 지금 소리 없는 합의의 시대로 진입 중일지도 모릅니다. 정치, 경제, 기상, 천문, 민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모든 변동의 합입니다. 그는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선택을 이해할 감각을 갖고 있는가? 2025년 6월 3일, 우리는 단순히 한 명의 대통령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시대의 상징을 선택하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보우스님의 예언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조각들을 남겼습니다. 그 조각들이 지금 우리 사회 곳곳의 현실과 맞물리며 하나의 실루엣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몰락, 경제의 혼란, 사회적 단절, 그리고 대중이 스스로 대안을 찾기 시작한 흐름. 이 모든 것은 무너진 세계 위에 세워질 새로운 구조를 예고합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그 구조의 첫 번째 벽돌은 누구의 손에 의해 놓이게 될까요? 그 손은 우리가 생각했던 권력자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사람, 우리 또한 그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는 시대가 호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더 큰 흐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5년,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게 될까요? 아니, 더 중요한 건 그를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